자, 형성평가 2회 대화 면접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아 개념은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냐 요거를 가지고 갖는 생각을 자아 개념이라고 하잖아. 자, 1번 자아 개념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는데 어때요? 맞아요? 네, 맞아요. 타인에게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자아 개념이라고 한다. 자기를 설명하고 전달하는 걸 자아 개념이라고 그래? 이거 자기 표현이라고 그래. 자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자기를 전달하는 거니까 이런 건 자기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아 개념은 아까 얘기했듯이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거잖아. 요게 틀렸네. 바로 답이 나오네요. 자아 개념은 주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타인이 주는 메시지, 그래서 내가 모를 때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이런 게 자아 개념이 제일 높아지는 거야. 니네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다. 나는 못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뭐 전화 통화하면서 내 칭찬을 하는 거야. 어머,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뭐 이번에 뭐 학교에서 뭘 했대. 막 이러면서, 아유, 뭐 이렇게, 칭찬 아닌 척 하면서 막 칭찬하고 막 그러면 기분 좋아지잖아. 그러면서 자아 개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어, 형성될 수 있는 이유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된다. 그럴 수 있지, 그지? 반대로 아까 칭찬하면 자아 개념이 좋아진다 그랬잖아. 반대로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나 욕하는 거, 뭐 이런 걸 만약에 내가 우연히 들었다 이러면 또 자아 개념 안 좋아질 수 있죠.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경우가 많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는 게 좋은 이유가 내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나도 긍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그런 자세로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영호가 뭐 너 어떻게 몇 번 넣니? 뭐 이랬더니 보람이 기억처럼 얘기하고 니은처럼 얘기했습니다. 이거 우리 그 심화교재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니까 바로 풀 수 있지. 자, 쭉 읽어보니까 기억은 상대방의 과거 행동과 성격을 문제 삼고 있니? 그치, 기억. 야, 지각은 네가 더 많이 하지 않았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그랬잖아. 이거 과거의 행동과 성격을 문제 삼고 있는 거? 맞아요. 기억은 영어의 짜증 섞인 말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거? 맞고요. 니은은 자기가 말하는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야, 니네 이번에 수행평가 봐서 알겠네. 이 니은에 나온 요 내용이 바로 어떤 표현 방법이야? 나 전달법이지. 나 전달법. 나 전달법 외워봐. 어떤 방법, 세 가지 어떤 순서로 한다고?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대사항을 얘기하고, 이게 사건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자기의 감정,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기대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자기가 바라는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기대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상대방의 문제 행동에 대해 자기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아까 우회적 뭐라 그랬어? 돌려서 말하는 거라 그랬는데 지금 돌려 말했어? 아니야, 솔직하게 그냥 말했어. 우회적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억의 말하기에 비해 니은의 말하기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만화가 쭉 나와서 저쪽 페이지 3번까지 바로 갈게요. 자, 만화 교과서에서 본 만한 거 기억나시죠? 이 남자의 2구잖아, 2구 전화번호. 가에서 2구의 자기 표현에 드러난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은 지나치게 개인적 차원의 정보를 제공했대? 아니야.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전달했대? 부정적이야? 특별하게 막 뭐뭐 하지 말자, 싫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비격시체를 사용했어? 반말 썼어? 아니에요. 타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뭐 특별히 부담 준 건 아니었어요. 제일 적절한 걸 골라야 되니까 4번을 골라주세요. 물론 뭐 딴 것도 그럴싸한데 4번이 더 드러나는 답입니다.
자, 4번. 수민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수민이는 관계 형성 초기에 과도한 자기 표현을 했지. 그지? 나는 이런 데 넣었더니 뭐 이러면서 막. 개인적인 차원의 정보는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된 후에 요구하는 게 좋겠어. 라고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시해야 돼. 근데 얘 먼저 제시했다? 여기 만화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안녕, 난 김민수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자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특별히 필요 없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 이건 더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5번. 이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A와 B에 들어갈 말을 한번 생각해 보래.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에 좀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된대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갈게요. 6번.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접에서의 질문은 폐쇄형 질문, 개방적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대. 이거 수행평가에서 배웠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의 과정에서의 면접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습하고 가야 되겠죠. 질문에 대답할 때에는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 몸동작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잘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관은 면접 대상자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질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대처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면접 대상자는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질문을 받을 경우 회피해야 된대? 니네 이러면 대학 떨어져. 그거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을 해야겠지요. 자, 7번.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 면접의 목적을 쓰시오. 그랬는데 쭉 그 면접관의 7번 문제까지 승우가 잘 대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에서 이 면접의 목적이 나옵니다.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랬으니까 신문방송학과 학생 선발하는 거지. 그지? 신문방송학과 입학할 학생 선발 이 정도로 쓰시면 목적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8번. 이 면접에서 면접관의 질문 중 요 의도를 담고 있는 거. 면접 대상자가 주체적인가 또 능동적인가 이런 걸 물어보려면 1, 2, 3, 4, 5번, 5, 6, 7 질문 중에 1, 3, 4, 5, 7 중에 어떤 질문이 가장 적절하겠니? 3번도 나왔어? 자, 1번은 뭐 당연히 아닌 거고. 그 다음에 2번. 이승우 군은 나중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가요? 지금 위에 승우가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질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뭐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겠고, 5번 질문은 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 그 다음에 7번 질문은 뭐 여행은 주로 본인이 계획해서 가는 편인가 아니면 패키지 상품을 가는 편인가 이게 주도적인가 아닌가를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겠죠. 다른 질문보다는 7번이 좀 적절합니다. 저는 뭐 3번이 더 적절한 것 같은데요.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주도적인가 능동적인가 자기가 주체적으로 뭘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은 7번이 더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 면접에서 승우의 답변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네. 질문 2번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물어봤어. 그래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했대. 어때? 적절해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군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사례나 경험을 들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질문했더니 기여라면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요청하여 의미와 의도를 확인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때? 맞아요. 그 다음에 질문 5번.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랬더니 한 손을 펼치며 다른 한 손을 펼치며 이거 비언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한 거 맞고요. 7번.
뭐 어떻게 여행하나요? 그랬더니 제가 주도해서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다양한 근거를 먼저 제시한 후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니? 근거를 먼저 제시하지는 않았네요. 지금 먼저 답을 먼저 제시했잖아. 그치? 답변 먼저 했어. 제가 주도하는 편입니다. 라고 답을 먼저 확실하게 답변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먼저 제시했다. 이런 표현은 틀렸네요. 10번. 면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억에 들어갈 준언어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승우가 제일 앞에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제 꿈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방송 제작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답은 몇 번 같아? 4번 면접관의 눈을 마주보며 자, 이 4번을 고른 사람한테 얘기할게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셨어요. 왜? 기억에 들어갈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이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간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시군요. 이거는 비언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준언어, 뭐 성량, 어조 뭐 이런 것 중에서 고르시면 몇 번? 2번. 그렇지. 목소리에 힘을 주어 라는 준언어를 고르셔야겠지요. 1, 2, 3번이 준언어고 4, 5번이 비언어라고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까지 2회 다 풀어봤어요.